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더운 분들 많습니다. 쪽방 아시죠? 한 평짜리 막 이런 쪽방에 사는 독거노인들입니다. 찜통이 따로 없지만 전기료 아끼려고 선풍기도 못 켜는 분들 많습니다. 선풍기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 중에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추울 때는요, 여기저기서 찾아오기는 사람들이 많기라도 하지요. 이렇게 더울 때는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고령화 시대라 10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우리도 곧 노인이 됩니다. 부모님께요, 부모님 지금 찜통에 허덕이지 않으시는지, 힘들어 하시는지 않으시는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전화 한 통 드립시다. 네, 박종진의 캐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반도, 킹메이커 등 엄청 유명한 소설 쓴 김진명 작가. 그는 누구인가? 역사와 정치 소설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이 양반. 소설가가 되기 전에는 백수였단다. 사실의 근거에 소설을 쓴다고 밝혔는데, 이명박과 에릭 하김 스캔들은 진짜다.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고 김진명은 외쳤다. 아, 궁금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얼굴만 빼면 모든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정치소설의 1인자, 대선 주자들의 평가가 남다른 소설가 김진명 씨를 만나보자.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를 필두로 썼다. 그 이유로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십니다. 특히 이 팩트를 기반으로 소설 쓰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더 소설이요, 더 사실적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주자들 거의 다 직접 만나보셨다고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우리 김진명 작가, 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잡아내고 뭐 이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어떤 소설 요즘엔 또 쓰고 계십니까? 네, 좀 고구려 쓰고 있죠. 예. 아, 고구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 책을 별로 안 읽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중국에게 고구려를 뺏기지 말자. 그런 거죠. 네, 중국에게 고구려를 뺏기지 말자. 네. 제가 읽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앵커는. 네. 솔직하네요. 네. 예전에 어떤 앵커가 생방송에서, 네. 라디오 앵커가 안 읽고도 네. 마치 읽은 것처럼 교묘하게 질문을 하길래, 네. 내가 그러지 말아라. 네. 안 읽은 게 드러나는데, 네. 안 읽었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서로 얘기 진행하기 편하지 않느냐. 네. 아, 그랬더니 그 앵커는 그때 아마 전화로 인터뷰를 할 텐데. 아, 생방송에? 예,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아. 거기에 비하면은 박형 상당히 솔직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2012년 대선이 특별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이게 그 대외적으로는 네. 그간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유지해왔던 동맹이 네.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북한, 남한 이런 체제로 새로운 출발의 네. 이 조짐을 보이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죠. 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중국은 북한, 남한 이렇게 편을 지어야 네. 일본도 나중에 끌려오고 결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갈린다고 보고들 있죠. 네. 대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네. 이 기성 정치권의 혐오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역시 그 정치권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가지고 하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이냐, 또
여기에서 정치권의 어떤 반성을 얻고 네.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가장 떨어진 정치 문화를 네. 바꿔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선거만 끝나면 구태연하게 그냥 갈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갈리는 그런 선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죠? 아닙니다. 안철수 아닙니까? 원장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는 네. 없었어요. 정치권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 아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기성정치와는 다른. 정치권의 시행착오가 아니고, 네. 그러한 이 정치에 숙달되지 않은 네. 이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네.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즉, 네. 이 대통령이 될 수 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되게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냥 안철수가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는 의미가 네.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역사 이제 여러 가지 소설도 많이 공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라든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 외교사적 위치에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 안철수 원장이 뭐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는 게 연착륙. 네, 연착륙하는 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 측면도 있고, 네. 또 부정적 측면도 있겠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네. 긍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한국과 중국이 워낙 가깝고, 마냥 척질 수 없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늘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미국하고 오랜 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군사동맹부터 외교도 거의 한 몸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해오던 대로 가느냐, 이런 문제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죠. 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럼 아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원장의 그 어떤 출연이 긍정적으로 보는 면을 더 퍼센테이지를 높게 하는 거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예, 지금 일단 내가 얘기한 것은 주로 이제 대외 문제, 네.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안철수 교수는 주로 이제 이 국내의 문제, 네. 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라든지, 네. 또는 아무런 힘없이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든지, 네. 또 이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삶이라든지 주로 이런 이 대내적인 문제들을 쭉 지적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꺼낸 얘기하고 딱 매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얼굴만 빼면 김문수 지사가 제일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대통령감이다. 김문수 지사가 일단 못생겼죠. 내가 봤을 때는 서민적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하는 얼굴.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정이 가는 얼굴은 어느 동네에나 있는 바보라든지 머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이 가죠. 왜냐하면 잘생겨도 네. 권문세가 집 사람들은 쉽게 정이 안 가잖아요. 네, 머슴한테 정이 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김문수 지사가 괜히 머슴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머슴이 될 바야 이제 국민의 머슴, 국민의 그건 좋은 머슴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적격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민의 머슴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주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대통령이라면 최고의 머슴이겠죠. 그죠. 국민의 최고의 머슴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김문수 지사를 특별히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 사람이란 특히 네.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엄청난 모순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득권층은 그런 모순을 보통 외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제 서울 상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네. 바로 기득권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 그 모순에 크게 눈을 뜨고 자기의 이 영달을 버리고 그 노동운동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회의 큰 모순들이 다 노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항상 노사 갈등, 돈이냐 사람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형무소 생활도 오래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비판적인 측면을 다 보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보수 쪽으로 옮았단 말이죠.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꿨다 변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젊었을 때는 좌측을 보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좌만 주장하면은 네. 그 이상하죠. 나이가 이미 40이 넘으면은 네. 일전에 마이클 샌델이 왔을 때에 어떤 교수가 마이클 샌델한테 감명을 받았다 그러길래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정의가 뭔지 모르면 어떡하느냐. 네. 또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정의를 입에 자꾸 달고 살면은 그것도 이 내용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가족을 잘 건사하고 자기 이웃을 잘 건사하는 것만 해도 독립운동하는 이상으로 잘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어서는 좌익으로 출발해가지고 네. 나이가 들어서는 이 우익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한 사람의 우리나라 사회의 한 사람 일생을 봤을 때에는 매우 바람직한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나라당에 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네. 새누리당이죠,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 이제 이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이라면, 이 김문수 같은 사람의 커리어, 그 경험, 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김문수를 평가했겠죠. 네. 직접 만나보신 거죠? 네, 그럼. 자, 박근혜 후보는 여러 번 만나보셨잖아요. 박근혜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매우 진중하다 그럴까요? 네. 일단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쏟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현란하게 말을 해도 진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박근혜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 진심을 쏟고 집중을 해요. 네. 사람이 정중하고 네. 그런 사람이죠. 네. 단아하고. 그래서 일단 1대1로 만나면 인상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끝입니까? 좀 더 깊게 얘기해요. 네, 우리 이 나라의 어떤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 예. 단순한 인상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외교라든가 뭐 이런 경제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보신 부분이 있죠.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것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박근혜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아마 저 염창동 어디에 이 당사에 가 있을 때에 네네. 그때 천막당사라 그러죠. 천막당 당 네. 대표였는데 그때에 이제 내가 왜 박 대표를 만났어야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이게 부시하고 존 커리하고 붙고 있었는데 네. 부시가 이 걸프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5% 정도 지고 있었죠.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부시가 결국은 이긴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커리가 너무 사람이 약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부시를 안 좋아하느냐? 네. 왜 몇 퍼센트 낮은가 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공격적이거든요. 강경하죠. 네. 네. 동맹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 문제가 있으면 막 이 군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들고 날 따르라. 뭐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거죠.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때에 이 부시가 계속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네. 이 북한을 이 악의 축이다. 네. 생각납니다. 악의 축. 엑시스 오브 이블. 네. 네. 그리고 틈만 나면 북한을 계속 나쁜 집단으로 욕하고 몰아가면서 위험한 집단이다. 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시의 대선 전략인데 네.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시를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걸프전 끝나고 이제 이 한반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주한 미국 대사에게 네.
하여튼 뭐 그 생략하고 네. 자관 그 부시가 좀 부드럽게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부시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이 이제 만들 수가 있다. 부시를 그렇게. 그래서 편지를 딱 쓰셨습니까? 뭐 하여튼 그쪽은 또 미국 사정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시 대신에 네. 이 존 파월이 네. 갑자기 콜린 파월. 예. 콜린 네, 파월이죠. 네, 예. 네. 갑자기 바꿔가지고 북한과는 체제와 이념이 다르지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때 상황에서. 그렇죠. 2004년도에. 예.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이 곤돌리사 라이사가 일로 날아온 거죠. 갑자기 날아옵니다. 갑자기 날아왔죠.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가죠, 그냥. 언론에서도 네. 왜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저도 오냐. 그때, 제가 그때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예. 기억하고. 예. 그리고 갑자기 갑니다, 또. 맞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가요. 그래서 왜 왔는지를 몰랐죠. 그거 취재하다가 지쳤죠. 당연히. 그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우리 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신 거죠? 뭐 어찌됐든 이 한국의 어떤 이 시그널을 보여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 미국이 북한하고 이제 부드럽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내보인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미국 대선 때라 그게 가능했던 거죠. 2004년도.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북한을 움직였어야 됐거든요. 네. 김정일도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네. 김정일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미국과 대화할 핵 문제를 그러니까 그때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는데 네. 대량살상 무기의 해결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김정일이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김정일의 입을 열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하나가 이건희, 네. 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네.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회장하고 박근혜 네, 후보.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너무 정다워가지고. 네. 정답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 사석에서 얘기하듯 하라 그래가지고. 예, 예,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네. 그때 이제 외국에 가 있어 상황이 네. 안 됐고. 네. 그래서 나 이제 박근혜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네. 이 김정일은 박 대표에게 매우 특별한 어떤 호감. 예, 호감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당선시켜주면은 네. 이 카우보이 부시는 자기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해서 한반도를 밀 것이다. 네. 그건 김정일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네. 그 역할을 해줄 게 박근혜 후보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받아줬습니까? 그럼 못 갔지요, 그때? 근데 내가 그때 놀란 거는 이 박근혜 대표가 네. 어째서 곤돌리사가 그렇게 갑자기 날아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나는 이 박근혜 대표를 수첩 공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공주님으로. 예, 네. 수첩 공주. 네. 다들 수첩 공주라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그렇게. 공주님이라 그럽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저는 다 그냥 님자 다 붙여드립니다. 좋죠, 그렇군요. 뭐. 예.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어째서 갑자기 파월이 네. 그렇게 이 부시하고 정반대 얘기를 갑자기 하고 곤돌리사가 날아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때 그 부시 선거 참모 그 총 책임을 지던 존 뭐라고 있습니다. 그 네. 친구가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은 선거에 좀 눈이 벌게 있기 때문에 뭐든 한다. 네. 근데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님밖에 없다. 네. 네. 올라가서 네, 얘기해라. 예, 김정일을 오빠라고 한번 불러줘라. 김정일을 오빠라고 한번 불러줘라. 오빠.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박근혜 대표. 점잖게 웃더군요. 점잖게 웃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안 하고요. 그냥 근데 이렇게 웃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네. 본인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때 당시, 그전에는 혼자 편하게 북한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당 대표니까, 네. 우익의 대표니까, 쉽지 않았죠. 결국 못 갔던 걸로 판단합니다. 네. 하여튼 박근혜 후보가 하여튼 못 가서 이제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어떻습니까? 대통령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을 내려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대통령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어떤 일단은, 의미에서? 네. 일단은 이분이 두 번이나,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던 한나라당을 세웠죠. 살려낸 그런 영웅이죠. 영웅이죠. 네. 힘이 있죠. 네. 지금 친박들 사이에서는 뭐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겠죠. 네네. 대표님 아니면 뭐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뻔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의 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세 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난 깜짝 놀랄 정도로 보고 있고 이건 다 장점인데 네. 이분은 물론 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언제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네. 네. 아주 둘이 여자로서 만났을 땐 너무 좋은 분이다. 여자로서 잘 네. 다듬어진 분인데 예, 그런데요. 그러나 네. 전반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네. 역시 그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선거가 왜 있느냐?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이죠. 네. 국회의원도 이 권력을 갖게 되죠. 네. 그러나 선거하는 동안에는 몸을 완전히 낮추고 네. 완전히 땅에 붙어가지고 네. 고개를 들지 마라. 땅에 딱 붙어서 고개를 들지 말고. 네. 아무것도 없는 네. 그야말로 정말 한개 이 플립사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네. 거기서 배우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맨 마지막까지 네. 자기 스스로를 거듭내겠다. 네. 새로 탄생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가 뭐 어떻게 네. 됐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부터 할까요? 김두관 후보부터 할까요? 그 다음. 김두관 후보는 좋은 분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만, 네. 나는 내가 직접 만나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네. 그럼 문재인 후보 할까요? 네. 문재인 후보나 김두관 후보나 두 분이 다 이제, 같은 노무현 계기 때문에, 네. 두 분을 따로 얘기하기보단, 네네. 그 중에 이제 좀 더 지지율이 높다는 이 문재인 후보를 좀 얘기하는 네네. 게 네네. 낫겠죠. 문재인 후보는 이분은 누구보다도 깨끗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깨끗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네. 단점 없습니까? 이분은 그냥 그 깨끗한 게 단점이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이분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좀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힘드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딱 이 사람이다 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기가 싫군요. 그게 싫으세요? 마음속으로는 있으시죠? 뭐 그래도 투표는 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킹메이커 소설에 나온 이야기 좀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나간 얘기지만 네. 하고요. 예.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문설이 있다. 예.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예.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 김경준에게 어쨌든 몇백억이라는 돈을 맡겼거든요. 네, 몇백억 줬죠. 그 아주 신중하고 노련한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맡겼을 때는 그 젊은 애숭이 네. 외국에서 뭐 별 그것도 네. 안 하고 있는 젊은 애숭이한테 맡겼을 때에는 네.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에리카 김이죠. 네. 그럼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연문설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두 분이서 좋아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그럼요. 예. 네. 예. 그걸 지금도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혹시 고발당하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는데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그쪽에서 안 했습니까? 저는 그 근거 없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소설을 실명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겁납니다. 또 제 이름이 실명으로 나올까봐. 저는 가치가 없죠. 우리 등장할 가치가 없죠. 그 소설에. 예, 죄송합니다. 자, 박근혜 후보하고 또 최모 목사가 그렇고 그런 사이이며 둘 사이에 숨겨놓은 애까지 있다는 소문이 책 킹메이커에 나옵니다. 이걸로도 또 혹시 명예훼손죄 고발 혹시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허구입니까, 이거는? 그 소설을 썼을 때에 네. 상황이 이명박 그 후보의 이 BBK다, 에리카 김이다 이게 굉장히 나쁜 소문이 많았어요. 네. 근데 작가란 네. 지금 그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사람 것만 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경쟁하고 있던 이 박근혜 후보의 그 가장 악소문 네. 그것을 내가 썼어요. 네. 왜 썼느냐 하면은 이건 그러니까 악소문이죠. 소문이 있다라는 걸 한 것이지. 악소문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럼 그것을 두 사람이 검증을 같이 해봐라. 네. 나는 그때 그 박근혜 최태민의 소문의 실체를 총 집중해서 캐봤어요. 취재를 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최태민이 박근혜 대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러나 그 이상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추문들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취재를 열심히 했지만 왜 이렇게 뜸들이시니까 뭐가 좀 결론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군요. 네, 확인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취재를 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또 못하신 분 이렇게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또 글쎄요, 이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또. 이제 지금 역시 그 초미의 관심사가 안철수. 네, 원장이죠. 네. 예, 지금 이제 모두가 다 이 안철수 원장이 출마할 것이다. 네. 출마를 미리 결정해 놓고 이제 네.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안철수는 여전히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대5로 보십니까, 그럼? 지지율이 결국 그 결심을 만들 거예요. 네,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1등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듣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치밀해요. 네. 이분은 이 지지율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순간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안철수 원장은 내가 정치판에 들어가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예, 무서운, 중요한 얘기네요. 예. 그 우유부단해서 지금 미적미적 거리는 게 아니고, 네. 이분은 자기가 이 길이다.
네. 하면은 결단이 굉장히 빨라요. 아, 일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를 네. 포기하기 하루 전에 네. 내가 이제 그분 이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네. 그 국민후보 빌딩에 들어 있더군요. 네. 그 자기 차 안에서 만났어요. 네. 기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그 대화를 나누면서 네. 서울시장을 포기해라. 네. 우리 선생님이 우리 김진명 선생님이 서울시장 포기하라고 거기서 얘기한 겁니까? 주차 안철수에게. 안철수 원장에게 지하 3층에서 지하 3층 네, 주차장에서. 네, 국민일보 지하 3층. 박원순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네. 박원순이 당신보다 시장을 훨씬 잘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박원순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 네. 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그렇지만 옛날에 내가 그 목유도원도 반환 운동을 할 때에 네. 그 사람이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자기 수입의 한 70% 정도를 네. 아무도 몰래 어디에 기부하고 있더군요. 역사.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이. 아. 그런 걸 몇십 년 쌓아온 사람이고 네. 시민운동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안철수가 박원순보다 시장을 잘할 거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안철수에게 그 시장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어나기에 바로 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 김진명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안철수 씨 대답이 자기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내일 발표하겠다 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자기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다. 빨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고. 지금 그 세상의 안철수를 볼 때에. 네,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크게 결정해놓고 지금 이렇게 눈치 미적미적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직 결정을 실제로 못 내린 상태고. 네, 그죠? 더 지켜보고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100% 들었을 때 그때 결단을 아주 빨리 내릴 것이다. 굉장히 빨리 내리는 사람이죠. 오늘 아주 명쾌하게 여태까지 평론가들보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평론가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그 우유부단한 말을 자꾸 많이 썼는데 그런 멘트를 쓰면 안 되겠군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 굉장히 치밀하고 확신이 들면 민첩하다. 행동은 민첩한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 말대로 네.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딴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이 출세와 영달의 수단이고 뭘 크게 이루는 거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모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판단했는데 안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 나온 것은 내가 이 박형하고의 그 인과관계 뭐 이런 게 있고 또 오랜만에 정답고 그래서 나온 거고 이 정도 얘기한 걸로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방탄 국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마음껏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1등 공신인 이분은 과연 박지원 방탄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59초 후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